아이들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말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 물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알아서 보다가 물 먹고 싶어 하는 애가 말아서 물을 그냥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네? 그때 물 주고 싶은 거죠. 물 해봐. 물 줘 해봐. 안녕하세요. 외향인과 내향인이 술술 말아주는 외내술책의 외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향인입니다. 오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이제 자녀의 언어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민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원민우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언어치료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언어 발달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받아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1개월 아이 엄마입니다. 친구들보다 말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이 많지 않고 무조건 손가락질과 소리 지름으로 하네요. 이 정도면 말이 느린 건가요? 어떻게 말을 유도하고 언어 자극을 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실은 가장 제가 많이 들어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지금 언어가 이 정도면 정상인 건지 아니면 느린 건지. 근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딱딱 끊을 수 없겠지만 몇 가지를 좀 참조할 수 있는 규준은 있어요. 12개월 때 엄마 아빠 첫 단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18개월이 되면은 이제 엄마 가자, 아빠 빵빵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하기 시작을 해요. 24개월이 되면은 이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엄마 저기 가자, 엄마 우유 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즉 6개월 차이로 아이가 첫 단어, 두 단어, 세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했던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단어 이상은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 이제 손가락질만 이제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느릴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좀 아이한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엄마가 한번 체크는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이 아이가 처음부터 바로 때를 쓰거나 울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 자기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했는데 부모가 체크 못했어요. 그럼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울음, 떼쓰기, 소리 지르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부모가 이제 반응을 해줘요. 그럼 아이가 습득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소리 먼저 지르는 게 낫겠구나 라고 아이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습관이 있던 친구들은 친구들 관계에서도 뭔가 말로 문제를 해결해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제 먹혔으니까 그쵸. 친구한테까지도. 그렇죠. 그래 사실 이제 이렇게 느린 친구들한테는 제가 조언을 세 가지를 드려요. 첫 번째는 어머님 아이랑 좀 밀당을 좀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언어가 좀 늦네? 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거, 민우야 앉아봐, 자 이거 사과야, 따라해봐, 사과.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요. 자꾸 가버려요. 네, 가버려요. 아이들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말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밥 먹는 시간에 물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알아서 보다가 물 먹고 싶어 하는 애가 말아서 물을 그냥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잘 보고 있다가 이제 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네? 그럼 그때 물 주고 싶은 거죠. 물 해봐. 물 줘 해봐.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필요하니까 하고 싶은 정말 원하는 거니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은 안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아빠를 툭툭 쳐야 돼요. 그럼 아빠가 옆에서 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쵸. 아빠 칭찬하면서 물이라고 했을 때 아빠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아이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연기를 해야 되는구나. 네, 좀 필요하죠. 밀당할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과자 있어요. 그럼 유리병에 딱 잠가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시키는 거예요. 엄마 열어줘 이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이가 진짜 먹고 싶으니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한테 물 해봐 했을 때 아이가 했어도 물이라고 했어. 물이야 라고 줘야지 아이가 내가 뭐든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지 좋은 거구나 라고 느낄 건데 이때 아니야 물이라고 해야지 물 해봐 이러면 아이가 안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하는 아이한테 하는 말 자체가 아이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물 먹고 싶어요. 그럼 아이한테 말하죠. 민우야 엄마한테 물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지. 너가 말을 해야지 엄마가 주지. 막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말이 너무나 길어요. 아이 지금 수준 자체가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이기 때문에 엄마가 짧게 말해줘야지 아이가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물 해봐. 물 이 정도만 해줘야지 아이가 따라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길게 말하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요. 이때 또 포인트가 있어요. 억양에 있는 어휘들이 있어요. 바로 의성어, 의태어들. 빵빵, 슝, 붕, 깨굴깨굴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아이가 지금 자동차를 밀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빠방. 그렇죠. 차 빵빵, 차 붕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아이한테 하는 설명하는 말과 모방시키는 말이 조금 달라야 돼요. 지금 물 먹고 싶었어? 엄마한테 물 줘 해봐, 물. 이러면 아이가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눈치를 못 채요. 너 지금 물 먹고 싶었어? 엄마한테 물 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것은 내가 따라야 되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개월 정도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이 세 단어를 연결해야 되니까 제가 세 단어를 붙여서 유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이가 이제 자동차 가면서 차 가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걸 세 단어로 바꿔준 거죠. 차가 산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세 단어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말이 느리고 빠른 것이랑 두뇌 발달, 그러니까 IQ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또래에 비해 유독 말이 느린데 이제 때 되면 다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똑똑한 거랑 그런 거랑 이제 별개라고 위안을 삼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다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네. 일단은 언어랑 지능은 무조건 상관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 예시를 두 개를 들어드릴 건데요. 바나나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그렇죠. 바나나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바나나를 노란색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40개의 단어로 말을 한대요. 각각의 색깔을 다 구분해가지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익기 전 익었을 때 뭐. 네, 그렇죠. 그게 색깔을 다 다르게 인지를 해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는 색깔을 보는 시각의 인지와 그 사람들이 보는 색깔을 보는 시각 인지는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한마디로 지능이란 것은 인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그만큼 어휘가 많다면 그만큼 풍부하게 지능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에 따라서 지능은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는 만큼, 어휘를 아는 만큼 그만큼 세상 자체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는 그거예요. 실제 하는 지능 검사가 무조건 언어 영역이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예 언어를 가지고 지능 치수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풍부해질수록 지능 발달에 더 유리하다는 건 언어를 발달시켜주면 또 지능을 발달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결국은 내가 학습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언어가 느린 친구들은 나중에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은 친구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또 읽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읽기가 안 되게 되면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학습의 어려움을 이제 겪습니다. 또 다음 질문에 안 그래도 발음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5살 남아입니다. 아이가 말을 할 때 바바바보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는 경우가 많아요. 말의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요. 말을 더듬는 게 저절로 나아질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기가 말을 더듬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아니면 나중에까지 약간 이어지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말더듬 신호라는 걸 좀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는 걸까요? 딱 있습니다. 말더듬은 정상적 말더듬과 비정상적 말더듬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가장 저희가 유력하게 보는 기준은 아이가 반복했던 그 단위가 단어로 반복하는지 이름절로 반복하는지 아니 음소로 반복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원민우입니다 한 것은 이것은 정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 이것은 비정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단위 수가 이렇게 좀 짧아지면 이것은 조금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안도 아니라 이제 이응으로 바뀌면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확실하게 말더듬이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대부분 자라면서 다 더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더듬을 수 있고. 저도 더듬어요. 그렇죠. 성인이 돼서도 좀 이렇게 긴장되면은 네, 그렇죠. 더듬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단위 자체가 짧아지고 그 횟수가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건 비정상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지금 예시가 바바바 그러니까 이름절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확실하게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치료는 치료이고 집에서 대처할 게 좀 필요하잖아요. 일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지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말해봐 뭐 해도 그것도 좋지 않은 거죠. 그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이한테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엄마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민우도 안녕.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말해주면 아이가 동화가 돼가지고 아이가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천천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 더듬는 형태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말 더듬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이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검사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맞아요. 골든타임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제일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은 어머니께 조금 이렇게 세게 말 못해요. 좋은 말만 하시는데 그래도 돌려서는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부모가 이걸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은 엄청 세게 말하거든요. 아이가 지금 학습에 집중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그때 오시잖아요. 저희도 힘듭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빨리 아이한테 어떤 접근이 됐으면은 치료도 빨리 끝나요. 근데 이제 늦게 오게 되면 이제 아이도 힘들고 이제 이미 고차가 된 상태를 이제 고치려고 하니까 저희도 힘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만약 이제 조금 느리다고 생각했을 때 빠르게 와가지고 체크하셔가지고 정상이면 그냥 안심하고 키우면 되잖아요. 안심하고 키우면 되고 조금 느리다고 하면은 그때 빠르게 좀 접근하셔가지고 빠르게 효과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개월 남아인데 발음이 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저희 최근에 왔던 그 아이가 한 26개월 정도 아이였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가 시옷 발음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데려오셨어요. 사탕하면 아이가 타탕 이렇게 말한다거나 선생님은 턴탱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이제 데려오신 거죠. 이 친구 치료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혹시 혀가 짧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럴 수 드는데. 있겠죠. 시옷 발음은 만 5세가 넘어가야지 완성이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보통 만 2세 친구들은 피읍, 미음, 그리고 이응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읍, 그리고 쌍비읍, 디귿, 티귿 이쪽 계열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4세 같은 경우에는 니은, 쌍기읍, 디귿 이거 계열을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5세 같은 경우에는 기역, 키역, 지읒 계열 이쪽 계열을 아이가 완성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아이가 6세가 되게 되면 이제 시옷, 리을 이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 발음들 못하면 그때는 정말 치료가 필요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습득되는 그런 발음들은 사실은 이제 냅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 이제 집에서 아이가 어쨌든 발음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책을 읽어주는 게 좀 좋긴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말이 좀 빠를 수밖에 없는데 책을 읽어주면 비교적 부모가 정확하게, 그쵸? 느리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발음을 들려줄 수가 있다는 거. 부가적인 이유는 책을 읽어주게 되면은 아이가 조사라든지 이런 문장 발달이 조금 더 잘 돼요.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원래는 밥을 먹었어? 라고 물어봐야 될 건데 우리 대화할 때는 조사를 뺀단 말이에요. 근데 책은 조사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이제 부가적인 효과도 있겠고요. 근데 이것도 정말 좋아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발음을 좀 틀리게 했어요. 엄마 뭐 사탕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더 천천히 정확하게 들려준 거죠. 아 사탕. 아 너가 지금 사탕 먹고 싶구나. 잠깐만. 너 아까 뭐 달라 그랬지? 즉 자연스럽게 아이가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이제 아이한테 계속 지적하셔요. 아니야 사탕이야. 다시 말해봐. 사. 그러면은 아이가 내 말에 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더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뭐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 매일 밤 읽어주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게 읽어주고 있는 건지 고민하시는 사연이 또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매일 밤 읽어주신다 하셨는데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그 책을 읽어주는 타이밍에서 가장 많이 권장하는 타이밍이 자기 전이에요. 왜냐 자기 전이 가장 아이가 정적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귀만 열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자기 전에도 항상 들떠있던데. 만약 그럴 때는 내가 점검해야 될 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9시에 자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8시 이후부터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아이가 자극받을 수 있는 것도 조금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가 각성이 되게 돼버리면은 아이가 쉽게 잠을 잘 못 자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자는 공간에는 무조건 책만 가져와야 되지 자는 공간에 아이가 장난감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자극받을 수 있는 거 가져오면 좋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읽기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부모가 책을 읽어주게 되면은 조금은 내용에 집중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스토리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아이들은 이제 사실은 스토리는 좀 관계없이 막 다른 데로 막 새요. 막 셉니다. 어학 언어의 밀당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을 때 말을 시키는 것보다 관심 있을 때 그것을 말해주는 게 아이 더 기억에 더 잘 남아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거기 조금 새도 괜찮아요. 아이는 이게 호랑이 지금 꼬리 막 이렇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때 맞아 꼬리가 기네.
꼬리가 말려있네. 이때 해줄 수 있는 어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기한테 읽어줄 때 답답한 게 호랑이 꼬리 장난감 갖고 오고 갑자기 딴 데로 가버리고 맨날 이렇게 해서 책을 끝까지 읽어준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한은 필요해요. 어쨌든 오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활동이 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 전환도 빠르단 말이에요. 이거 했다가 네. 저거 했다가 아이는 분명히 놀이가 전환됐었는데 우리는 이 놀이에 집중해요. 아니 왜 이거 해? 이거 끝나고 해야지. 너 이거 한다 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원래 기질이 좀 그런 거예요. 아이한테 이거 하면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거 뭐 해야 돼? 집중해주고 아이가 전환이 되면 똑같이 깔끔하게 포기하고 똑같이 이거 또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신기한 게 어쨌든 부모가 그 놀이에 또 집중해 주니까 3초 아니라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3초가 점점 이제 8초. 그러니까 전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환 될 것인데 그때 아이가 집중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 기질은 안 바뀌는 거니까. 기질 존중하면서 그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가끔 어떻게 보면 진짜 뭔가에 몰입할 때 있어요. 가끔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집안이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방안이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아이가 뭔가 좀 꼼지락꼼지락 뭐에 집중해 있어요. 이때는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장을 해줘야지 그게 나중에 집중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 가끔 이때 막 깨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자꾸 깨거든요. 그럼 아이가 집중력이 깨지는 거죠. 그때는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거.